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에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3기 신도시로 분류하고 있는 바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이 7만 가구를 발표를 해서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들 댓글과 함께 많은 부분은 정보를 드렸는데, 자, 이 발표에서는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교통 문제인데, 환승을 하겠다고 하고 뭐 신설역을 만들겠다고 정도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바로 이제 그 기자들이 이 국토부 관계자, 이 사업을 하는 국토부 관계자의 질의응답을 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을 하겠다는 게 많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명시흥이 바로 여기 지금 빨간색인데요. 이 서울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고양창릉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양창릉이 서울에서 가깝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남을 가장 가깝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단순 지리적인 게 아니고 강남권에서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이 삼성역이 이쯤에 있는데 하남이 가장 가깝죠. 이 강남의 중심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래서 하남이 입지가 가장 좋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광명시흥의 7만 가구도 이 강남권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또 이 여의도권까지도 상당히 가깝고요. 그런데 입지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가까운데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이 전철 같은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이게 이제 교통 대책 아닙니다. 교통 대책 아닌데 이 GTX B 노선 송도에서부터 이 마석까지 가는 거에 연결하겠다. 역 신설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때 그런 많은 분들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도 애매하게 환승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안산선, 이 신안산선도 환승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지금 화살표가 여기를 거쳐서 이 이제 허브, 여기가 이제 트램, 이 신설역은 제2경인 전철,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는 제2경전철은 신설역이 생기지만 GTX B 노선하고 신안산선은 환승을 하게 하는 역을 만들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이 도로 문제는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거 파란색이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질의응답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타이틀에도요. 국토부 광명시흥 철도 경정철이 유력하다. 통과역은 검토. 예. 자, 질의응답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 이 질의응답은 어떤 분들이 질의응답을 했느냐. 여기 이제 윤차관이라는 국토부 윤차관이라는 분하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공공주택 추진단장, 그리고 기자단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단이. 자, 광명시흥 남북철도, 광명시흥 아까 했던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도의 개통은 언제쯤인가? 철도는 경전철 개념인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세부적인 것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때 공개하겠지만, 세부적인 건 그때 공개하겠지만 1호선, 2호선, 7호선과 경인선, GTX-B를 다 연계할 거고,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 거고, 철도 방식은 연장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경전철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연결을 환승역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 GTX B 노선이 직접 들어오면 대박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전철 방식이 유력하다. 모르겠습니다. 이 창릉지구는 대곡역까지 가는 그 연결 이제 트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이제 처음에 발표를 했지만 나중에 바로 지구 안으로 들어온 것을 확정을 했고요.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런 경우지만 지금 직접적인 전철역은 아직까지 얘기는 없습니다. GTX D 노선이 가니마냐 하는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고,
어쨌든 7만 가구나 되는데 과연 이 환승만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메리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글쎄 이것도 나중에 변동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과 종점은 세부적인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확정을 하겠지만 경전철 방식을 유력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신도림에서 신안산선을 연결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신도림역이 서울의 신도림역이 지금 2호선하고 1호선 지금 있죠. 더블 역사권인데 거기가 신안산역이 들어갔었는데 신안산선을 그럼 거기까지 경전철을 갖다가 두겠다는 거죠. 좀 그런 얘기 같습니다. 신안산선 연결은 KTX 광명역과 기존 철도망을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구 내를 통과하는 역사 등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구 내를 관통하는 역사는 검토 안 됐다는 얘기예요. 환승하는 역사만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때 최종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 자, 좀 교통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 7만 가구를 발표를 했고 광명시흥 택지지구의 환승역, 신도림까지 가는 그 신안산역까지 연결되는 환승역 경전철 또 GTX B 노선도 경전철로 연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이런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 안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서남권인 광명시흥 지구는 영향이 적지 않나.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안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강남은 어떻게 보면 강남하고 이쪽은 서쪽 서남권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교통으로 봤을 때는. 근데 광명시흥 지구로 강남의 집값을 잡아야 어쨌든 간에 강남의 수요를 분산시켜야 집값이 안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광명시흥 가지고 되겠냐는 게 질문인데 지금 3기 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보면 알겠지만 서쪽 동쪽에서 3개 2개씩 나눠 지정돼 있다. 자, 서쪽 동쪽. 동쪽은 어디입니까? 왕숙 1지구 2지구 하남 과천. 그러니까 왕숙과 하남 과천이 있고 서쪽은 창릉 고양시 창릉과 계양지구 인천 계양지구와 부천 대양지구 있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서남부에는 지금까지 큰 신도시가 없다. 서남부에 이제 이 광명시흥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광명시흥 지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거리가 1km 정도로 근거리여서 가까운 거리여서 서울 주택 수요를 많이 흡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1기, 2기 신도시보다 근거리의 입지가 좋고 규모가 더 큰 데다 교통대책도 철도를 중심으로 기반이 시설 좋게 갖춰질 계획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수요를 흡수할 계획이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발표됐던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안정이 될 것 같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보는 거 얘기를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광명은 과거에도 주민 반발이 컸던 곳이어서 이번 사업도 난항이 예상되는데 라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광명이 예전에 택지지구로 지정을 했다가 주민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때 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 9만 7천 가구가 8천 가구 들어선다고 했는데 주민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되겠냐는 겁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 지역에서 기존의 개별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이 있어서 그건 이해한다. 다만 기존의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대해 통합개발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통합개발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 이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충분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도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발도 있었지만 어떤 지자체 차원이나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일부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통합개발을 요청해서 충분히 이 반대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광역교통대책은 언제쯤 확정되나? 그러면 이 광역교통이 중요한 건데 언제쯤 확정이 되냐? 지금 지구지정 발표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발표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지구지정이 내년 초 되면 이후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2022년 내년이죠. 초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지구계획 수립 전까지 최대한 빠르게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2022년 하반기 내에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내용인 것 같은데 광역교통대책 현재까지는 이 GTX-B 노선이나 신안산선을 경전철로 연결하겠다는 거지만 더욱더 구체적인 것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광명, 시흥 7만 가구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부산과 강주 3만 1천 가구에 대해서 택지지구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서울 집값을 끌어잡을 수 있는 바로 이 광명, 시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광역 교통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통하는 교통은 없었다는 게 어떤 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 과연 이 상비 신도시가 지금 광명, 시흥 지구가 지정이 돼서 보상을 하고 또 개발까지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또 매도하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고민 주고 계시고요. 오늘 라이브 때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과 어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